저기 이제 오늘 너무 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저기 책에서도 말씀을 주셨던데, 네. 그럼 우리 기업들이 공유 경제를 잘 선용해야 된다. 이제 기업에 맞게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공유 경제화 되는 거를 약간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찌하 우리까잖아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 기업들한테는 솔직히 하던 거 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이용하고 뭐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공유해봐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이미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요즘 ESG를 막 하잖아요. 예, 예. ESG를 하는데 이제 공유 경제 플랫폼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ESG의 그 원류, 그다음에 마지막은 공유 경제라고 보거든요. 이 모델이 아주 구체적이고, 물론 이제 기존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환경,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뭐 거버넌스 쪽에서 투명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타임 투 마켓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기존 기업들도 이미 ESG가 막 강조되는 것처럼 공유 경제 관점에서, 공유 경제의 프레임에서 기존 사업을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공유 경제라고 얘기한 게, 말씀드린 게 뭐 공유 경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소비에서도 유통이 모든 거.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모든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공유 경제라는 이렇게 좀 잘 정의된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생존 전략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기회 요소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빙 디지털인 거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는 예.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보면 공유 경제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SK 그룹이거든요. 예, 예. 그 SK 그룹이 ESG 차원에서 뭐 사회적 가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그 좋은 생존 전략이기도 해요. 사업 확장 전략이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ESG에서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신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소셜 엔터프라이즈, 공경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소셜 엔터프라이즈이자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큰 화두가 뭐죠? 코로나가 인류에게 던진 엄청 그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공유경제 2.0이 예. 코로나가 인류에 던진 거에 대한 답이라고 봐요. 대단히 아주 확실하게. 그러면 미래의 흐름을 보고 흐름에서 현재를 어떻게 맞출까를 봐야 돼요. 시간 조절하고. 지금 가지고는 이 미래의 이거를 바꿀 수가, 아니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접근을 해야지. 예. 이미 우리 정부가 지금 그린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이미 성공이 보장돼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지수가 전 세계 디지털 지수가 GDP하고 이게 비례한 걸 보면, 예. 한국은 디지털 지수는 되게 높은데 GDP는 낮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반이 디지털 세상이고 반이 리얼 세상이에요. 디지털이 더 이상 온라인 오프라인을 서포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분도 없어져요. 예. 그러면 디지털 지수가 실생활이고 실경제예요. 공유 경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단히 유리한 지금 시기네요. 잘못하면 우리 이 대담이 뭐 국뽕대담인 것 같은 느낌이야. 대담이 아니고 진실할 뿐이에요. 역시. 진실하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뭐 BTS고 이런 뭐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은 예, 인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음식 문화가 다양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한글이 그렇게, 아니 그냥 과학적이라고만 들었지, 현실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한글로 써 있으면 150m에서 보고, 그 영문으로 돼 있으면 100m에서 보고, 100m까지 못 보고, 그다음에
그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저기 한문으로 돼서 50m가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느 공간에 가도 150m 반경 150m의 정보를 얻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50m밖에 못 봐요. 야, 이거 달라진 네, 거죠. 저기 그 국뽕대담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팩트긴 한데 제가 약간 아쉬운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K 드라마, K 뮤비, 뭐 K 뷰티,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물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오랜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잘 몰랐던 거를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아주는 그런 케이스인데 좀 아쉽다. 이 K 기업이 잘 안 보인다. 삼성 이외에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좀 해외로 좀 마구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듣고 보니까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아니, 예. 그거요. 왜냐하면 디지털 쇄국 정책 때문에 그래요. 음, 왜냐하면 글로벌화 되는 거는요, 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미 글로벌리 저기 중국인 유태인 이상으로 그 다이아스포라가 일어난 게 유태인의 다이아스포라였는데 지금은 코리안 다이아스포라가 새로 나오는 정도로 우리는 글로벌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우리 기업은 뭐 이렇게 글로벌한 그 기업이 안 나타나지? 당연하죠. 실은 당연해요. 국민들이 엄청나게 우수하고 창발의 어떤 그런 욕구가 엄청난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제도가 몇십 년 전 옷을 입어야 되는 제도예요. 내가 지금 막 왕성하게 청년인데 그게 뭐냐면 막는 규제예요. 막는 규제가 사람의 사고를 막고요. 행동을 막고 혁신을 막고 있어요. 그것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가 되게 그거 돌파구를 만들어줘. 왜냐면 제도 자체가 일제 잔재거든요. 예.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고 국민을 통치해야 되니까 요거 안에 가둔 거예요. 이 제도에. 예. 그러니까 요것만 했어요. 근데 중국마저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다 요것만 하지 마.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산업화에서는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내일을 모르는 혁신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헌법에 이거 절대로 뭐 규제 막는 규제, 여는 규제 이거는 뭐 규제 샌드박스로 당분간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헌법에다가 언론의 자유에 준하는 창발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미 실은 헌법에 있어요. 그 내용이.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뭐 완전히 일제 잔재를 뽑아내게 쫓아만 내면 국민들이 알아서 한다. 두 번째, 지금 그린 뉴딜을 공유경제 2.0하고 연계하면 결국에는 기업 중심의 경제 모델에 시민주의 경제 모델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당연히 이게 싹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경제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제곱 경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업의 안정성 얘기하면 노동의 유연성이 나와. 이거 상충되잖아. 그런데 직업의 안정성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가 커지면 제곱 경제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제곱 경제, 제곱 성장, 제곱 신뢰, 이게 공유 경제고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태현 변호사께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책을 거기서 나오는 비슷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우리 쪽은 다 비슷비슷한데 실제 배웠죠. 구태현 변호사님한테. 그러세요? 아니 저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뒤에 책에 보면 이제 33가지의 그 공유에 대한 어떤 모델도 얘기를 하시고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셔서 사실은 이 책이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셀프 추천을 한번 하시는 걸로다 뭐 오늘 대담은 마감을 하시죠. 뭐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좀 읽어봐야 되는 키포인트. 키포인트 그 말씀 드렸어요. 코로나가 인류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공유경제 2.0이 새로운 공유경제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경제 체제이자 먹고 살아야 지속 성장해야 되니까. 지속과 성장은 상충돼요. 근데 공유 경제는 상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유 경제 2.0 그렇고 그 다음에 빨리 뭔가를 해야 돼요. 빨리. 그러려면 시민들이 참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 방식도 새로운 생활 방식이 공유경제 2.0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최소한 힌트라고 좀 양보를 해도 예. 이 큰 흐름, 인터넷 경제,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프라인에 일어난다는 이 큰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의한 거는 제대로 아론 수나자 교수도 인정을 했지만 어찌됐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미 주위에서 일어난 일, 뭐 예. 유흥도 그렇지만 당근마켓, 그 다음에 크게 보면 또 크게 보면 뭐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거기 내용에 보면 이미 일상화됐어요. 공유 그렇죠. 예, 경제는 아주 일상화됐죠, 그냥. 일상화됐어요. 그러니 공유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하면 생활도 윤택해지고 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도 지구를 살리는 자부심, 그렇죠. 우리 사회의 공동체도 같이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음, 위험의 아이디어를 딴 데 붙여본다든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공유경제, 제가 이제 위홈이라는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이 책을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만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공유경제 책을 만들고 공유경제를 만들고, 이게 미래거든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갑자기 더 팍 온 거예요. 그러면 많은 책을 ESG 얘기하고 하지만 이 책은 필독서다. 예. 우리 삶을 위해서도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돈을 위해서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지구를 지구를 위해서. 위해서도, 그렇죠. 지구를 위해서도. 어, 그 위홈이 또 에어비앤비 해보려고 하니까 위홈 어, 그 투자도 좀 하시고 관심 지원합니다. 가져주시고. 네. 저는 이 책을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 조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또 한 번 읽어봤는데 진짜 읽을 때마다 아주 감동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이야기 중에 그 공유경제는 인터넷 경제다. 그 아주 명확한 정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이렇게 인용하고 싶은 이거는 우리 조상구 대표님이 하신 얘기다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써먹을 게 뭐냐면 네트워크 이펙트하고 데이터가 붙은 용어. 네이트라고 그러셨나요? 어, 네이트, 데이터, 네이터, 데이터. 네이터. 그렇죠. 그래서 독점력이 더 커지겠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이용하면 음, 플랫폼의 독점을 오히려 깰 수 있는 신생업자의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예.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고. 아니, 진짜 이게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이론과 달변이 이렇게 항상 하시니까, 제가 이게 저기 조 대표님보다 나은 게 메모밖에 없어서, 이게 참,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10년을 공유숙박, 공유경제를 해온 사람이 이쪽만 얘기를 아니, 근데 했더니 진짜 너무 현대선 디테일에 달변이 대한 많고, 부분까지. 그래서 아무튼 예. 저는 인터넷을 오래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KT하고 LG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죠. 그래서 예. 제가 오프라인에 인터넷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 메시지가 심플해요. 뭐 저기 온라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아, 그렇게 보면 다 예측이 가능해요. 온라인에서 일어났잖아요. 예. 구글이 있었던 것처럼 구글 말고 오프라인에도 누군가 나타날 건데, 근데 이제 게임의 룰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양립할 수 없었던 공유와 경제가 양립한 것처럼 이전에 생각지 않았던 미국판 에어비앤비가 그렇게 성공을 거둔 것처럼 새로운 어떤 그런 룰이 예. 적용돼서 새로운 오프라인의 그 쉐어링 이코노미 인터넷 경제 강자가 나타날 건데 그 강자의 모습은 선한 것일 것이다. 아, 멋진 선해야. 멘트이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과 플랫포머가 이제 선한 플랫폼이 나올 것이다.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또 제가 너무 많이 배워서 나중에 또 밥으로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게 굉장히 고가의 적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밥 한 번 퉁 치고 끝나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서 다음에는 제가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아니, 공유경제 책 이거 내고 출판사에서 예. 책은 쓰는 게 아니고 마케팅인 걸 이번에 알았는데 마케팅을 안 해주는 상태에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 제 책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이게 그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예, 예. 이랬기 때문에 이게 좀 참고라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또 알아주시니까 책을 보면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참고가 됐습니다. 홍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잘 잘라서 계속 여기저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항상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응원하고 아유.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